자, 네, 이번 시간은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는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나와요. 한 문제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이제 내년 우리 2018년도 22회죠. 22회 시험이죠.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시험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올해가 좀 쉬워졌거든요. 올해가 문제가 좀 관계법규는 좀 쉽게 출제가 되고 관리 실무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관계법규가 어렵게 나와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 친구들이 이 용도 변경 이런 걸 한 문제 딱 내거든요. 이런 거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내년에는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지금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페이지를 보면요. 건축법은 그 적용 범위가 있어요. 하나는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고 또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은 건축법의 규정을 다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도시지역은 다 들어가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구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는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뭐 제가 줄여가지고 그냥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 국토계획법상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에 의한 개발을 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이런 구역을 미리 정해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말 그대로요. 어떤 지구를 딱 정하면은 그거를 만약에 여기가 관리지역이다 하더라도 계획관리라는 게 있어요. 계획관리지역. 개발할 수 있는 게 계획관리인데 그럼 이 계획관리지역을 용도지역이라도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럼 앞으로 이거는 보존을 할 거냐 개발할 거냐. 개발하겠다는 쪽이죠.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딱 요만큼의 예를 들어서 지구를 딱 정해가지고요. 도로는 어떻게 만들고 공원은 어떻게 만들고 시가지를 이렇게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요, 시가지라든지 어떤 단지, 주택의 단지, 이걸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섹터를 정해놓고 개발하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거는 이렇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하고, 이렇게 건축법을 다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이나 읍 지역은 사람이 많이 모이죠. 또 서문 인구가 500이 넘는 거는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도시 지역이 아니다 이 말은요, 비도시 지역을 말하죠. 반대가 비도시 지역이란 게 뭐냐면요, 관리 지역이란 게 있고 농림 지역이란 게 있고 농사 짓고 살림,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이제 보존해야 되는 거,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 지역인데 이걸 비도시 지역이라 그러고, 이때 도시 지역은요, 주거 지역이라는 게 있고 잘 알다시피 상업 지역이라는 게 있고 용도 지역이 공업 지역이 있고요, 녹지 지역까지로 포함이 됩니다. 녹지 지역이 여기 용도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이 주거 지역도 다시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준 주거 지역 이렇게 세분됩니다만은 그거는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세분하면 되지만, 자 우리는 이런 정도가 도시지역 안에는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도시지역이냐 비도시지역이냐? 그러면 도시지역은 건축법이 다 적용하는 거예요. 건축법을 다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비도시지역은요, 일부 규정을 배제한다는 것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제한다. 그리고 일부 규정이 뭐냐 좀 이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이 이렇게 나오겠지만, 계획적인,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그럼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개발하지 않는 거 뭡니까? 원지라고 합니다. 원지. 원지라는 게 뭐냐면 미개발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소지라고도 하죠. 소지. 뭐 소지 또는 원지라고 하는데 개발이 안 된 땅을 갖다가 미개발지를 소지라고 합니다. 소지. 그 소지는 개발하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를 뭐 건축법을 다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동읍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동읍 지역이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죠. 무슨 동, 무슨 읍. 자, 진접읍이죠. 지금 진접은 남양주시 진접읍. 읍지역입니다. 읍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죠. 전면적으로 적용합니다. 면이나 리 소재 지역이다. 무슨 면, 무슨 리. 일부 규정이 배제된 지역이죠. 그 다음에 섬은 인구가 얼마요? 500명 이상이죠. 그러면 전면적으로 적용합니다. 건축법을 다 적용한다고 지금 1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끝까지 다 적용하겠죠. 근데 섬인데 인구가 500명이 안 됩니다. 500명 미만입니다.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 지역에 하고 서로 상반되는 지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 지역이 아닌 지역이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맞습니까? 예. 요 지역이 아닌 지역을 말합니다. 아닌 지역. 아닌 지역이 요거죠, 지금. 그러면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업지역도 아니고 섬은 인구가 500인 이상인 아닌 지역이다. 이 말은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요게. 한마디로 이런 땅을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네. 개발이 안 되는 땅이죠. 개발 안 된 땅. 쉽게 말해서 오지라고 합니다. 오지. 오지라는 것은 뭐냐면요. 뭐 강원도 농촌 있죠. 농촌이나 산촌에 아주 개발이 안 되는 농촌이라든지 산촌이라든지 어촌 있죠. 어촌에 미개발지를 말합니다. 미개발된 땅. 이걸 갖다가 오지라고 돼요. 되게 한마디로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개발이 안 되는 이런 땅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엄격하게 건축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예, 이런 지역은 그러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예, 어떤 이런 지역에 살고 있으면 건축법을 다 적용하는 거고, 이런 지역에 살고 있거나 하면은 일부 규정을 빼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일부 규정이 뭐냐? 예, 이게 이제 대도는 근근방 지대야. 이렇게 근근방 지대라고 하죠. 지대. 여기 이제 뭐냐면요. 여기 이제 방지 이렇게 합니다. 자, 대지 한번 적어보면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는 게 있고, 그러면 도로의 지정과 변경과 폐지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건축선 지정하는 게 있었고,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럼 이 6가지를 뭐 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배제시키는 지연이 배제. 배제라는 것은 뭐냐?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그럼 물어봐야 됩니다. 전화가 왔어요. 야, 내 지금 집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여기 3m 도로입니다. 선생님, 이 땅을 뭐라고 합니까, 지금?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 예, 우리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맹인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땅, 건축이 불가능한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왜? 2m 이상을 도로와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요, 적어도
이렇게 2m 이상을 접하게 돼 있거든요. 적어도 얼마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의 도로에 대지가 2m 이상을 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2m 이상이 접하니까 여기는 건물을 칠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은 도로가 아니잖아, 지금. 옆에 있는 땅하고 붙어 있잖아요, 지금. 도로가 없죠? 그럼 이 사람은 도로로 가려면 이쪽으로, 이 사람 땅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죠, 지금. 그렇죠? 이 건물에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는. 이런 땅 갖고 있으면. 그럼 어떤 사람은 땅 값이 막 너무 떨어져 있는 거야. 좋다고 샀네, 이거를. 건물도 못 짓는 거 뭐 한다고 사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산 게 뭐다? 빚이 떡이란 말이죠. 어느 속담에. 예. 명품은 명품 값을 합니다. 비싼 값을 한다고. 예.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땅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보면은 2m 이상 도로에 이제 접하게 됐는데 이거 접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면은 관리 지역이다, 농림이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개발이 안 돼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고 면이나 리 소재 지역이고 서문 인구가 500인 미만이다. 그럼 이 건물은요,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니 선생님 맹지 건물 못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건물 못 짓습니다. 근데 왜 건물을 또 지을 수 있습니까? 지역이 있지, 지역이. 이 6가지가 적용 안 된다 그랬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1박 2일 있지, 한 번씩 보십니까? 1박 2일. 1박 2일 보시면은 그 강원도 오지에 그 겨울에 캠프 하죠. 올라가죠. 그럼 산골에 가면 막 길도 없는데 갔는데 집이 하나 딱 나타납니다. 강원도 산골에. 원래 집은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되죠? 아니, 집이 도로가 있어야만 집을 질 수 있죠? 근데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요. 산골짜기에 도로가 없는데 집을 지어놨어.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걸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가능하단 말이지. 명지라고 해서 다 건물 못 짓는 게 아니고, 요 지역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도시역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고, 동업이 아니고, 서문 인구가 500이 미만이다. 그러면은 집을 지을 수 있다니까, 명지라도. 그 산골에 들어가서 집 지으면 돼. 산골에 들어가서 집 지으면 된다니까.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 변경 폐지는 원래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안 받아도 돼요. 건축선 지정 이거 건축선하고 관계가 없어요. 시골에는. 예. 그 다음에 방화지구안의 건물 내화 구조를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대지 분할 제한 너무 잘게 쪼개지 마세요. 이건데 쪼갤 사람 누가 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어느 지역에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예? 도시역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고 동업이 아니고 서문 인구가 500인 미만인 지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뭐를? 6가지를.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도시지역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고 동업도 아니고 서문 인구가 500이 미만이잖아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6가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맹지단 말이죠. 도로가 없어도 돼. 도로가 없어도 집을 지을 수 있다니까? 1박 2일 보세요. 하기 캠프. 하기 캠프, 겨울에, 혹한기 캠프 있죠? 그런데 가면은 아주 시골 땅에 사람도 안 사는데 그 집이 있죠. 예, 그런데 왜 산골이나 어촌 있는데 집이 있잖아요. 막 골짜기 올라가면은 집이 있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이걸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선도 필요가 없어요, 이런 데는. 건축선 안 지켜도 돼요. 이 맘대로 지어라 이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6가지가 적용이 안 됩니다. 예, 대도는 큰 도둑일수록 말이죠. 건금방, 요거 이제 굴비식 암기 방법이 있는데요. 요렇게 엮습니다. 예. 굴비식 암기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굴비식.
굴비씨 암기 방법은요, 이게 이제 단어를 엮어서 말을 만드는 겁니다.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큰 도둑일수록 근근방지대 이렇게 외웠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도는 시근방지대 이렇게 말이 되는데 이거는 근근방지대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는 근이 2개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 건축법을 아예 배제하는 건물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예 이거는 지역이고 이거는 건축물이 건축구상의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29개가 아니다 말이죠.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적용을 안 한다는 거지. 건축법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뭐를요? 건축법을 적용 안 한다는 거지. 그럼 그게 몇 가지냐? 5가지가 있어요. 문처리와 고건이. 그 다음에 수문 조작실. 하천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천구역 안에 있는 수문 조작실이라는 게 있어요. 수문 조작실. 그러니까 문을, 우리가 이제 하천구역에 가면, 물이 내려가는 수문 있죠?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는 기계식으로 움직이네, 기계로. 보단 눌리면 문이 딱 닫히고요. 그게 수문 조작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기계식으로 움직이겠죠? 사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수문 조작실도요, 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몇 개네? 5개죠. 문화재,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철도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있죠. 철도 관련 시설, 보행시설, 운전시설 이런 거, 운전 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그런 걸 말합니다. 급수, 급유, 급탄시설 이런 거. 그 다음에 고속 도로에 이건 뭐죠? 통행료. 고속도로는요, 통행료 징수시설이 있어요. 통행료 징수시설. 이걸 일명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톨게이트라고 합니다. 톨게이트. 일명 톨게이트. 톨게이트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동이 용이하게 만드는 우리가 창고 같은 거 있어요. 공장의 대지 안에 가보면요. 컨테이너를 이용한 이동이 용이한 간이 창고다 말이죠. 간이 창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어 있겠지. 이게 트럭이 이렇게 있으면요.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겠죠. 예. 여기 이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창고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퀴가 이게 수없이 달려 있어요. 컨테이너 큰 거는 보니까요. 바퀴가 72개가 달린 게 있어요. 72개. 바퀴가. 여러분들 굉장히 큰 무게 나가는 거는 바퀴가 중력을 갖다가 이렇게 다 떠받치잖아요. 바퀴가 많을수록 이렇게 많이 실을 수가 있죠. 바퀴 72개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같은 경우는 요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을 아예 안 해버리는 게 몇 개냐?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가지가 뭐냐 했더니 문화재, 철도 관련 시설, 고속도로 통행 징수 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이동 용이한 간이 창고, 그 다음에 하천구역 안에 있는 수문 조작실 이 말이죠. 그 첫 글자를 땄어요. 문처리와 고건이는 수문 조작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게 되는 거지. 뭐라고요? 문처리와 고건이는 수문 조작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게 이제 나오죠. 오늘 공부한 건 이제 대수선이 뭐라고요? 지가, 뽀기네, 방, 주미다, 외벽. 그럼 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건축물의 건축인데요. 뭐, 이제 허가는 사전 결정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지만, 사전 결정이라는 거는 허가를 받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건축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이렇게 사전 결정이라는 거는 거기 적어 놓습니다. 임의적인 사항이라 해 놓았어요. 임의적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 건물에 자신이 없단 말이죠. 뭔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의문이 돼요. 그럴 때는 사전 결정을 미리 신청을 해서 이렇게 통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무시해도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허가권자인데요. 건축법상의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뭐 세종시 같으면 특별자치시장이 되고, 제주시장은 특별자치도지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칙적인 허가권자가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보시면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예외적인 허가권자가 되는 건데요. 몇 층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인데 갈로서 이렇게 보세요.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된다. 근데 초고층 건물은 역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이런 건물을 건축할 때는 특광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10분의 3을 정축해서 21층이 되거나 10만이 넘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도 21층 건물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건물 똑같잖아요. 또 공장, 창고, 건축위원회 심의권은 제외된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보세요. 연면적이 10분의 3 이상을 정축해서 21층이 되거나 10만 이상 되는 것도 포함을 하고, 그 밑에 자연환경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 지정 공간의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연면합계가 1000 이상인 위락, 숙박, 공동, 일반 업무, 그 다음에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과 숙박시설. 자, 그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연합이죠. 10만 이상. 요건데, 그런데 단서가 있잖아요. 10분의 3 이상을 정축을 했더니 정축 시에 해당되는 경우, 이렇게 해당된다. 예, 본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창고,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해놓고요. 초고층은 제외된다 그랬어요. 또 초고층 제외하고 심의 거친 건축물은 또 제외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지금 현재 뭐라 그럴까요? 22층 오피스텔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21층이 일단 넘잖아요. 층수가. 그죠? 그럼 이때 허가권자는 동작구청장이 아니라 서울 특별시장이 허가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시청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청에. 아시겠어요? 시청에 가라는 이야기예요. 시청. 규모가 크니까. 너는 구청에서 이거는 안 다룹니다. 아저씨는 너무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청에 가세요. 시청에. 네. 시청이 이제 허가권자가 특별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똑같은 건물인데 22층짜리 오피스텔이다 이겁니다. 오피스텔을 어느 지역에 짓느냐? 영통구에 짓겠다 이거죠. 이럴 때는요, 허가권자가 누구냐면은 수원시장입니다. 수원시장이 허가권자거든요. 이게 경기도지사가 아니에요.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야. 응?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다만 이거는 이제 결재를 받아야 돼요.
수시장님이 허가권자인데 허가권자가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사전 승인 신청이라 해서 자 경기도지사 찾아가야 돼요. 경기도지사 도지사님 도지사 찾아가서 야 이거 우리 동네 우리 관할에 지금 22층짜리 오피스텔이 이제 건축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사전 승인을 좀 내주세요. 했더니 도지사가 오케이 하면서 승인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럼 승인이 떨어졌을 때 허가권자는 건축주에게 건축 허가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사전 승인 신청했더니 도지사가 안 돼. 승인을 안 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맹색이 자기가 허가권자지만은 어떻습니까? 결재를 받아야 돼요. 결재를. 한 단계 결재를 받아야 돼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도지사가 안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수시장이 무슨 권한이 없어요. 경기도지사가 안 돼. 허가 못 내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승인이 안 떨어졌잖아요. 그럼 건물 못 짓는 거예요. 허가가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수시장이 허가권자는 맞는데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전 승인을. 뭐가? 이런 규모가.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시나 광역시 소재 지역일 때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이게 소재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럼 소재 지역이 특별시나 광역시일 경우는 허가권자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되지만은 기타 지역이다 말이죠. 기타 시군에서는 허가권자가 시장과 군수가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이 허가권자가 된다. 다만 이제 이 시군 구청장은 시장과 군수는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거는 이거 두 개 말고 더 있단 말이죠. 이거 두 개. 그러니까 1번, 2번이라고 합시다. 이거. 요게 1번이고요. 요게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1번, 2번은요. 예? 소재 지역이 특별시나 광역시는 특별시나 광역시는 허가권자가 되고 기타 지역은 시군이 허가권자인데 이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만. 그런 뜻이죠, 지금. 예. 그럼 1번하고 2번이 도지사의 사전 승인 중에서 1번, 2번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여기서 3번하고 4번이 더 있다 이 말이죠. 1번, 2번 저기 있잖아요. 예. 그럼 도지사 사전 승인이 이제 3번, 4번이 뭐냐? 3번은 뭐였어요? 예. 수질 보호나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 환경을 보호를 목적으로 이제 도지사가 공고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물을 좀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했다는 거예요. 공고 지역. 그러면 그 공고를 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3층 이상의 용도의 어떤 건물과 연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근데 어떤 용도냐 했더니, 그 동네에 일반 음식점을 짓는다 그러네요. 일반 음식점. 위락시설 아시죠? 유흥주점 같은 거 위락시설, 숙박시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아까 나왔죠. 먹는 거 그 다음에 오피스텔 있잖아요. 오피스텔이 일반 업무시설이에요. 오피스텔, 일반 업무시설. 요 5가지 용도. 요거는 사전 승인 받아라. 그러면은 요것도 또는이 붙거든요. 또는. 자, 무슨 말이냐. 수질 보호나 자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 지역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위락시설, 숙박, 공동, 일반 음식, 일반 업무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이 용도가 아닌 시설이다. 어떤 게 있습니까? 관광휴게. 야외음악당, 야외극장처럼 관광휴게 시설을 갖다가 이 동네 짓겠다. 3층 이상 넘는 거. 그럼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면은 도지사의 허가만 받으면 되고 사전 승인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용도만 해당될 때 한 이제 결재를 그 위에 선까지 가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명단이 없으면 규모는 맞는데 여기 해당되지 않는 관광휴게시설처럼 해당이 없죠? 그럴 때는 사전 승인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시장 군수에 허가만 받으면 되겠다 이 말이죠.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교육 환경과 학교 주변을 말합니다. 학교. 그 다음에 주거 환경 보호. 아파트 주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가 주변. 근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아파트 주변이나 주택가 주변이나 학교 주변에 뭐 나이트클럽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유락과 규모에 관계없이 유락시설이나 숙박시설만 도지사의 사전 승인까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환경,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 지역에서 유락과 숙박시설을 설치할 때는 시장군수의 허가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사전 승인까지 받는다. 그러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은 몇 개입니까, 지금? 받는 거? 4개죠?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물론 공장, 창고, 지방건축, 심의거치는 제외되고, 그럼 제외된다는 뜻은 뭐예요? 여기 제외된다는 뜻은요? 요거 제외는? 그러니까, 요때 제외된다는 거는요, 특광의 허가를 안 받고, 그러면은, 이제 특광을 빼버리면 누구 남습니까? 특광 빼버리면. 특자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이특이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인데, 시장군수 그냥 구청장입니다. 자치구가 아니고, 그 다음, 자치구 일반구 포함을 해서 그냥 구청장까지. 여기에 허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자. 이해를 했는가 봅시다. 서울, 동작구까지만, 동까지 할 필요가 없어. 서울 동작구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잘 보세요.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창고다, 이겁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창고는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허가권자. 그렇습니다. 동작구청장이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외된다고. 제외된다는 뜻은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원칙적 허가권자인 특자시장, 특자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때 제외되는 거는. 그리고 요거 초고청 제외라는 거는요, 특광의 허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전 승인 같으면 도지사의 사전 승인. 요거는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막 이렇게 지역을 막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4가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이 넘는 건축물, 물론 공장 창고, 지방건축인이 심의받은 거는 원칙적인, 이걸 갖다가 원칙적인 허가권자, 요거는 예외적인 허가권자라고 그래요. 요게 원칙이고요. 특광이 예외입니다. 그럼 허가권자가 아닌 사람이 누구죠?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허가권자가 아니잖아요.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다는 거죠. 적어도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거 완벽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앉아 넘겨보시면은요, 자, 건축 허가에 거부가 있어요, 거부. 이 왜 거부시킵니까? 보시면은요, 유락과 숙박시설, 나이트클럽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뭐 유락이나 숙박이 학교 주변이라든지 주택가 주변에 뭐 나이트클럽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허가를
심의 받아가지고요, 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또 방제지구나 이렇게 자연재해 위험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서는 지하층을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거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올해 좀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좀 그랬는데, 자, 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허가 취소. 사유가 세 가지입니다. 이제는. 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착공 안 했을 때? 2년입니다. 2년. 그럼 작년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몇 년이었어요? 1년이었죠. 1년. 1년 안에만 착공하면 되잖아요. 요거 2년으로 바뀌었어요. 2년. 어떤 말이죠? 이제 바뀌었다니까. 개정이 돼가지고. 2년 이내 착수하지 않았을 때. 근데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정설 업종 변경에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안에 착공하면 돼요. 근데 3년 안에 착공을 안 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죠.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착수했지만 완료가 불가능할 때, 그 다음에 3번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착공 신고하기 전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해버렸네? 네, 자기 땅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는 것이.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간 이후에 6개월이 경과됐습니다. 그럼 도저히 착수가 불가능하겠죠. 자기 땅이 이미 아니죠. 그럴 때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말이죠. 소유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됐을 때는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개입니까? 자,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는 거. 허가 취소인데요. 요거 필연적이라 그래요. 반드시 취소하는 거. 필연적. 첫 번째. 허가 받고 몇 년 안에 착공이죠? 2년 이내 착공을 안 했을 때. 두 번째는요. 착공은 했지만 완공이 불가능이죠. 완공 자체가 불가능이죠. 완공이 불가능할 때. 왜 불가능합니까? 왜? 뭐 천재지변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요, 대다수 뭐냐면 부도가 났을 때, 돈이 없을 때요.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지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거는요, 부도가 났다는 뜻입니다. 부도. 부도로 인해서 완공이 불가능하면은 허가 취소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어요. 상실됐어요. 상실되더라도 경매나 공매로 인해서 상실이 되더라도 6개월이 경과까지는 보겠다 이겁니다. 그럼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자동적으로 이거는 6개월 넘어가면은 이게 회복이 불가능하겠죠. 도저히 이거는 착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과 후에까지 보는데 이때는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인정이라는 게 있죠. 도저히 이거는 착공하기 어렵다. 소유권까지 다 넘어갔는데 뭐 그럴 때는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여기가 이제 올해가 개정된 게 여기 이제 요거하고 옛날에는 1년이었는데 요거 뭐죠? 2년까지는 착공할 수 있다. 그러면 1년까지는 연장할 수가 있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자 이렇게 되더라도 1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단 말이죠. 연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연장이 되니까 그럼 최장 기간이 몇 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3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허가 받고 2년 안에만 착공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1년까지는 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3년인데 이 1년 범위 연장은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면은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천재지변. 그 다음에 건축주가 중병에 이제 걸려가지고 말이죠. 입원했을 때, 입원. 이런 거 아니면 진단서가 있겠지. 입원 내력이 있습니다. 요거 아니면은, 이게는 연장할 수가 없어요. 건축주가 입원했어. 그 사람이 공사를 발주하고 돈을 줘야 돼. 돈을 받고 이제 공사를 하는데 중병으로 입원돼 버렸네? 그럼 어떡해? 이거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을 때만, 이게. 그럼 이런 사유가 없으면은요, 1년 연장이 안 돼요. 그럼 몇 년 안에 착공해야 돼요? 2년이죠. 2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게 허가 취소고, 그 다음에 허가 제한은요, 국토장관이 국토 관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도의사가 지역 개벽이나 도시군 개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허가 제한은 2년 이내로 하죠, 또. 예, 이거는 1회 안에서 1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것도 3년까지 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다. 자, 한 단계 보시면은 오늘 마지막에 바로 건축 신고입니다, 신고. 신고가 이거 외우셔야 되거든요, 신고. 예, 그러니까 건축법에는요, 대수선부터 시작을 해서 신고에 이르기까지 특광의 허가사항부터 해서 전부 다 외울 게 많아요. 그러는데 이거를 외우지 않고 간단 말이지. 외우지 않고. 그러면 한 문제도 맞을 수가 없어요. 외우지 않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간이 있을 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습니다. 이 소를 한 마리 잡아먹을 때 100명이 하나씩 한 마리 앵겨버리면 100마리를 줘버리면요 못 먹습니다. 한 마리씩 앵겨버리면. 근데 100명이 한 마리를 100분의 1을 쪼개가지고 먹어버리면요 100마리 한 마리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냥. 그게 뭐냐면은 오늘 할 수 있는 양을 먹자는 거지. 한꺼번에 다 먹지 말고. 그럼 내일 할 수 있는 양이 또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 한 마리를 다 먹자는 말이지. 한 마리를 딱 던져버리면 여러분 못 먹습니다. 질려가지고. 구역표지 어떻게 먹어?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먹자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느덧 내가 한 마리를 먹게 됩니다. 결국은. 예.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허가에 이거는 가름이죠. 그 가름 대신. 예. 허가에 가름한다. 그래서 신고만으로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관대하게 연로표공 축창자 꼭 필요한 거면 기억하면 돼요. 남을 바라볼 때는요 관대하게 봐야 돼요. 관대하게.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게 처리를 하지만은 남은 좀 관대하게 봐주라 이거지. 그리고 연로표공. 누가 주장했습니까? 연시 가문에 표공이라는 사람이, 연로표공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창작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축창작. 바관대 연로표공 축창작입니다. 자, 바가 뭐냐면요. 바닥 면적의 합계죠. 얼마죠?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정축, 개축, 정계재축입니다.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관농자 지역에서 3층 미만이고 미만 엔드 연면적으로서 200 미만. 그렇죠? 예, 관농자 지역에서. 근데 지방붕은 제외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방제지구 붕괴 위험 지역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이죠. 대수선은요 3층 미만 연면적이 200 미만의 대수선. 또 대수선이 좀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단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고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까지? 연면적 합계는 100이죠.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 3m 이하. 요 표가 뭡니까? 표준설계 도서죠. 똑같은 건물을 지을 때 표준설계 도서에 따른 건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물. 그 다음에 공장이죠. 공장은 2층 뭡니까? 이하이고 연면적이 합계가 500이죠. 5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그 다음에 축사는 얼마입니까? 연면적이 400이죠. 축사라든지 뭐 작물재배사 이런 거는 400 이하고 작물재배사 뭐 온실 같은 거 작물재배사라든지 온실 같은 거 있죠? 연면적이 400입니다. 400제곱미터 이하까지겠죠. 그 다음에 창고는 연면적이 200입니다. 창고는요, 얼마? 2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신고죠, 신고. 요 규모 넘으면 다 허가입니다, 허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요겁니다, 요거. 다른 거는 뭐 이제 이렇게 면적이, 요거는 연면적이 합계, 요거는 연면적, 다 틀리죠. 요거는 뭐 바닥면적의 합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닥면적 합계인데 여기다가 연면적 합계하면 틀린다는 것이에요.
또 대수선 중에서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대수선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아까 뭐랬습니까? 지가 뽀기인의 방주까지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다음에 대수선인데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대수선을 해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게 지붕틀 같은 경우에 지붕틀은 수선이 붙어요. 근데 그 면적이 얼마냐? 30이죠. 30 이상은 수선할 때. 수선. 그 다음에 볼을 수선하는 거. 기둥 있죠? 기둥을 수선하는 거. 내력벽이죠? 내력벽도 30이 나오죠. 지붕틀이 아니고, 지붕틀은 그냥 수선이고요. 보도 수선이고, 기둥도 수선인데, 내력벽이 30이지. 수선. 그 다음에 방화벽이나 방화구역을 설치하기 위한 벽이나 벽바닥을 수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은 수선 나오죠, 수선. 수선만 들어요, 수선만.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자는 다음에 수선인데, 지붕틀을 수선하는 거, 볼을 수선하는 거, 기둥을 수선하는 거, 내력벽 30 이상을 수선하는 거, 방화지구 안에 방화벽이나 방화구역을 설치하기 위해서, 방화지구가 아니고 방화벽이나 방화구역을 설치하기 위해서 벽바닥을 수선하는 거, 그 다음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거. 그러니까 이 수선이라는 게 들어가는 것까지만 신고예요, 신고. 그러면 대수선은 몇 개다? 두 개. 3층 미만이고 연면적이 200 미만인 대수선 하나 하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다음에 대수선인데요. 지붕틀을 마는 거, 수선하는 거 변경하면 안 돼요. 보드 수선, 기둥도 수선, 내력벽도 뭐죠? 30 이상은 수선. 근데 요거는 잘 보세요. 수선 앞에 뭐가 붙습니까? 3개 이상이 붙겠지. 그걸 갖다가 이제 빠지면 안 되겠죠. 수선 앞에는 개수가 나와야 된다니까, 대수선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지붕틀을 3개 이상을 수선해야만이 대수선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수선이 뭐를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다음에 대수선이면은 이거를 신고만으로 해라는 얘기지. 신고만으로. 그러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지붕틀을 3개 이상을 수선했다. 신고. 볼을 3개 이상 수선했다. 신고. 기둥 3개 이상 수선. 내력벽 30 이상을 수선. 방화벽이나 방화구역 설치한 벽바닥을 수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수선. 수선 나오는 것만 신고다 이겁니다. 지금요, 이 신고사항이 있죠. 신고사항. 외우고 가셔야 돼요. 이거 지금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다 이게 지금 안 외우고 가시면은요, 한 문제 틀리는 거예요. 바로.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객관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왜? 갈로 서넣기가 16문제 나오거든. 주관식이. 그죠? 그 객관식은, 갈로 서넣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관식을 대비해내기 위해서는 이거 전체를 외우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는.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고사항 하면은 객관식 준비하려면 저 책을 읽으면 돼, 그냥. 밑줄 쫙 해가지고. 밑줄 쫙 해가 읽으면은요, 저도 편해요. 뭐 한다고 저거 이거 팔 아프게. 그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만 남습니까? 밑줄만 남지. 아무것도 없고 밑줄만 남지. 밑줄 남으면 뭐 할 겁니까? 집에 가면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판사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제로 외워서 가는 이야기입니다. 봐라, 관대하게, 연도표공 축창작이잖아요. 그럼 하나씩 외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씩. 근데 요거 보세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데 3층 미만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요거 뭐죠? 건축물의 건축이죠. 건축물의 건축인데 지구 단위 개별 구역이라든가 방제 지구라든가 붕괴 위험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붕괴 위험 지역. 이런 거는 제외된단 말이죠. 그럼 제외된다는 뜻은 뭐예요? 신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허가를 요한다. 허가를 요한다 이 말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축법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외울 것도 많습니다. 근데 기초 과정에서 오늘 용도 29가지, 용도 변경 9가지,
올라가는 거 뭐 허가, 내려가는 신고, 옆으로 가는 거 기재상의 변경 신청. 예. 이걸 갖다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막막합니다. 예. 근데 뭐냐면은 훈련 받는 사람의 자세가 나는 오늘부터 막 자갈밭에 긴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이거 뭐 마실 거 다 마시고 잘 거 다 자고 뭐 언제 공부합니까? 언제? 그러니까 막 죽을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이게 지금 뭡니까? 훈련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이게 훈련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훈련 과정만 넘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이게. 근데 그걸 훈련 과정을 생략해 버리면요, 예, 더 어려져. 예, 그게 이제 우리 그 관계법의 특징입니다. 내년에는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과락이 막 나올 거예요. 예,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다 되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마무리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